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산청소학원 영어과 영어 강사 허지훈입니다. 벌써 여러분하고 이 세 번째 테마를 촬영하고 있네요. 그죠? 네. 저희가 첫째 시간에 제가 일단 부탁을 드린 건 준동사란 애는 동사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사부터 딱 찾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 그죠? 이런 말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얘 때문에 문장 길어지네 라는 관계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해보고 싶은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능동, 수동.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봐보세요. 얘만 가지고가 아니고 얘가 이제 우리 1강에서 배웠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능동, 수동 이런 개념에서도 활용이 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되든 간에 능동, 수동을 빼놓고는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을 저희가 학창 시절에 뭐라고 배웠냐면 어떤 동작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동작을 기준으로, 동작, 행위 기준으로 그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는 능동이다. 즉 동사 앞에 있는 주체가 이 행위를 하는 거야 라는 건 능동이야.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얘가 이게 하나 빠졌네요. 행위입니다. 행위. 네, 행위나 동작을 받는 경우다 라고 하는 건 수동이야. 마찬가지예요. 수식 관계일 때는 야, 얘가 그걸 하는 거는 능동이야. 그죠? 얘가 받는 경우는 수동이야 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능동수동 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능동이래. 그럼 받는 거 되는 건 수동이래. 당하는 건 수동이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약간 표정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서 못 푸냐. 나 그거 수백 번 들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법적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하고 개념을 말하진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기본 개념이죠. 여러분이 아마 학창 시절에 배웠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주어란 아이가 있고, 동사란 아이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 동사를요, 타동사라고 일단 제가 좀 붙일게요. 기본적으로. 물론 타동사 구라는 표현도 있으나, 어쨌든 타동사라는 이름으로 좀 붙일게요. 자, 그러면 타동사라고 붙이는 애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얘를 목적어를 앞으로, 즉 주어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랑하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누가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너를,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동작 기준으로 주어를 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럴 때 능동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문장의 관계에서 얘가 주어로 빠지면 너는 이 말과 같으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너는 사랑을,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 당하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 수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수능 핵심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서술 형식을 바꾸는 거 말고, 자 보세요. 얘가 앞으로 끄집어내는 걸 일단 수동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비동사 PP로 이렇게 바뀌는 걸 수동형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사의 수동 표현. 그리고 얘를 흔히 물론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가 배운 바로 따지면 by 플러스 목적격을 쓰더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2강에서 관계부사라는 아이를 설명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부사라는 아이는 부사의 어떤 그 느낌이 있는 아이들은 의미는 있으나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네, 필수 성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얘를, 물론 항상 by를 쓰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by를 쓰기 때문에요. 일단 이 by를 써놨고, 근데 얘는 요렇게 제가 묶어볼게요. 요렇게. 예, 성분이 좀 필수 성분 자리는 아니야. 예, 지금 제가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어떤 동사가 이렇게 물론 BPP도 되고 getPP도 되고 become 다 되지만 기본 형태예요. 요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은 얘가 바뀌기 전에 타동사였다는 소리죠. 왜냐면 목적어를 주어로 끄집어내야 되니 만약 끄집어낼 목적어가 없으면 이거 수동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즉 타동사 되셨죠? 타동사만 요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끄집어낼 수 있는 성분을 갖고 있는 애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자동사란 개념이 있어요. 자동사. 그죠? 그리고 타동사란 개념이 있는데요. 자동사를 저희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 부르고요.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란 성분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동사라고 부르는 아이, 즉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 얘네들은요 뒤에 목적어라는 성분을 꼭 필요로 하는 동사거든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 중에서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 BPP로 쓰여 있어. 아니 뭐 PP로 좀 쓰여 있네.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원래 이제 원래 값은 능동사 타동사였구나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중요한 팁 하나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해석 1대1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 얘가 하면 뭐 능동이라며 얘 이렇게 하면 수동이라며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발생되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발생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분명히 되는 거면 당하는 거면 뭐 수동이라고 했는데 그지? 근데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뭘 이해하시면 살짝 이거 지울게요. 2번은 뭐냐면 자 보세요 타동사가 능동일 때는 3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그죠? 어쨌든 뒤에는요 목적어가 최소 하나 있어요. 3형식일 땐 하나, 4형식일 땐 2개, 5형식일 때는 목적어 하나, 뒤에 하나 있지만 얘는 목적어 보어. 어쨌든 목적어가 최소 하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얘가 수동형이 된다라는 건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요걸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냈죠? 요거를 요렇게 잡아 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 잡아 뺐죠? 하나 더 여기 있던 주어를 요렇게 보냈잖아요. 자 다시 이 주어를 뒤로는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에 묶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의미는 있으나 이 자리에서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를 그냥 의미는 있으나 우리가 필요한 거면 그럼 놔두고 한번 지워보자 라고 해서 이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냥 싹 그냥 없다고 일단 치자.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수능 때까지 좀 갖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타동사가 능동으로 쓰였을 때는 이 타동사의 형식에 맞는 필요 목적의 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 그쵸?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됐다라는 말은 뒤에 있던 목적 하나를 앞으로 던져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3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하나의 목적어가 저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요 말 한번 해볼게요. 자, 타동사가 수동이 됐다. 그러면 자 쓸게요. 이 뒤에는요. 얘가 이 형식이 필요하는 목적어 개수가 있습니다. 목적어 개수요. 개수에서 하나가 빠지더라. 네, 해석이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러한 개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야 이게 한 목적어 하나 빼준다 그러면 친구한테 설명하면 뭐야 좀 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러분이 활용하시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죠? 들 거고요. 또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제가 좀 드릴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봐요. 이 개념은 제가 1강의 준동사라는
파트에서 찍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문장을 보다 보면 예를 들게요. is pp 이렇게 이렇게 is pp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네. 근데 어디 보니까 그냥 pp도 있네. 그자 돌이켜보자. bpp가 뭐더라? 아, 맞아, 수동이라 그랬어. 맞아 맞죠? 수동이라 그랬어. pp 어디서 막 들어봤는데 뭐 완료라는 말도 하고, 그다음 뭐 수동, 아 맞아, pp도 수동이었는데, 아 맞다, 맞지, 그치? 과거 분사가 현재 분사랑 싸울 때 능동수동이라 그러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내 기억 속에 얘도 수동의 의미가 있고, 그쵸? pp도 분명히 과거분사 수동이라고 했는데, 그쵸? 근데 만약에 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딱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냐면 이것도 수동이고 저것도 수동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뭘 상기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pp는 굳이 보자면 과거 분사 맞죠? 분사는 뭡니까? 분사는 맞아요, 준동사. 그죠? 준동사 뭐였지? 아 맞네요, 동사 역할 못한다며.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포함돼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정동사라 쓰셔도 되고 본동사로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똑같은 수동의 의미지만 얘가 쓰일 땐 굳이 한번 써볼까요? 뭐뭇이 되다, 당하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수동이지만 얘가 쓰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맞아요, 되는. 맞죠? 아니면 당하는, 이렇게. 네, 요거 두 개는 좀 구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동의 의미지만 이게 또 초점을 달리하면 뭐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너 근데 수동이긴 한데 동사로 쓸 거냐? 아니 분사로 쓸 거냐? 이해되시죠? 요것도 이제 자리값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예문들은요, 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예문에 넣는 건 여기 앞쪽, 그러니까 도입 부분 여기 넣는 건 너무 좀 쉬운 문장들을 일부러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하려고 듣나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너네가 진짜 이 문장 막 씹어먹을 수 있어야 되는, 막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죠? 지금 여기 능동수동에 있으나 관계사도 보이네요. 그렇죠? 준동사도 보이네요. 뭐 형용사 부사도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장을 내가 딱 던져도 여러분들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딱 내 손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어 자 1번 예문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얘 때문에 넣어놨어요. 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원래 이 supply 라는 단어의 값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죠. 알고 계신다는 전제거든요. 자, 보세요. 자, A에게 뭐를, B를 제공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같이요, 얘를 일단은 목적어라고 써볼게요, 제가. 목적어에 능동으로 쓸 때는. 그리고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타동사입니다. 자, 타동사입니다. 해석적인 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요거 보세요. 수동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도시들이 제공하고 있네? 가 맞는지. 물론 정확히 위해서는 물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한강에서 이제 물. 많은 도시들이 한강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죠? 아니면 많은 도시들이 한강물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독해로 따져보잖아요. 해석으로만.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가 뭐 설아서 뭐 일산이, 그잖아요. 수원이, 그쵸? 부산이,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한강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산은 아니겠죠. 그죠? 그죠? 어쨌든 도시가 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 주어가 당하는 입장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저는 당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잘 봐요.
얘가 능동으로 쓸 때는, 그쵸?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쵸? 그런데, 위에 문장 보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없어. 얘 다음에 뭐가 있고 with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이 붙어 있네, 이렇게. 붙어 있네. 라는 것은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타동사의 필요 목적어가 하나 빠졌네. 예. 그러면, 맞다. 그러면, 수동태쓰라며, 요렇게도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능수를 물어볼 거고, 그쵸? 만약에 이 문장을 가지고 어법적 능수로 활용을 한다면, 이제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랬을 때, 보세요. 흔히 말하는 have pp는 반복이죠. 그러니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죠. 야, have pp는 맞는데 얘를 bpp로 쓸 거냐, 그죠?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로 쓸 거냐. 그러니까 이게 동사 자리는 아닙니다. 동사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능수를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너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많은 특별한 화학물질들이, 그죠? 어디에서요? 생물체, 생명체에서. 우리 이거 배웠다. 그죠? 얘를 꾸민다. 관계대명사. 그지? 자, 보세요. 싫으면 이렇게 노란 생명체로부터 됐습니까? 만들고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둘 중 하나죠. 그죠? 그러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화학물질이 좀 만들긴 그런데, 이건 그냥 해석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물론 develop이란 단어는 일반 자동사로 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만드는 행위가 들어가는 타동사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거는 이제 요 문장에서는 develop 삼형식으로 쓴 거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 이게 목적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전치사, 명사, 부사 덩어리는, 그죠? 의미는 있으나 성분에서 잠깐 빼놓자고요. 잠깐만. 그죠? 그러면 이상하네? 얘가 능동으로 쓸 때는 일단 요 문장의 케이스에서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네.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아무것도 없네. 맞다.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없으면 맞다. 수동태 쓰라며. 오케이, 수동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석과, 그죠? 해석이 아닌적인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몇 개의 문장만 더 봐볼게요. 자, 몇 개의 문장만. 자, 예를 들자면, 자, 6번 잠깐 보겠습니다. 6번. 네, 6번 문장 잠깐 볼 건데, 대신 얘들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얘가 능동수동이든 관계대명사든 막 하기 전에 동사부터 찾는 거라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사부터 찾아놔야, 얘가 ed가 붙었는데, 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너가 동사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ed 붙은 애가 얘 분명 과거 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로 쓰일 수 있는데, 저기 동사가 있네. 여기 딱 주인이 있네. 그러면, 얘 동사 못하네. 그럴 때 이제 수동 pp로 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무슨 말씀이냐면, 봐보세요.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요 단어만 놓고 보면, 얘 과거 동사로 쓰였나? 과거 분사로 쓰였나?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뚜두두두두두 보니까, 자 보세요. 얘가 흔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빼박 동사로 여기선 쓰였죠?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는. 그러면 일단은 대절이 끊기지만 남의 집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요쪽 집에서는 얘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야 너 그러면 과거 동사 할래? 과거 분사 할래를 선택권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동사가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싹 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봐. 1차적으로 능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너 근데 그래서 ed로 쓸래? ing로. 이게 능수의 기본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식받는 명사,
예, 수식받는 명사의 관계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recover이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 뭐 관계를 설정하든 관계를 뭐 부시든 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이 모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씨앗은 주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이 행위를 하긴 좀 그런데 물론 recover 뜻을 안다는 전제에서 그죠? 그랬을 때 맞네. 얘네 둘의 관계는 수동이니까 PP로 쓰이고 맞네. ING 쓰면 안 되네. 아이고 출제자가 ING 쓰면은 이거 골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요 다른 초점을 한번 내볼게요. 다른 초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맞아. 뭐냐면 그냥 수동이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들아? 그냥 과거시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쓸 거야, 요걸 쓸 거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뭡니까? 뭐야? 얘도 수동이었는데? 맞다. 얘도 수동이었는데? 그쵸? 맞다. 얘 PP니까 얘도 뭐야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내고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둘 다 수동인데.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뭡니까? 동사 여기 있잖아요. 그쵸? 뭐였습니까? BPP가 쓰이면 동사의 자리값의 수동형. 그죠? 근데 그냥 PP만 쓰이면 수동은 맞지만 동사는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야 우리 집에 벌써 뼈대 있어. 왜 이래? 이렇게도 여러분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갖춰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뒤에도 잠깐 보세요. 그럼요. 뭐야? 여기 ED 붙었으니까 여기도 ED 붙었으니까 얘도 그러면 수동인가? 그죠? 자 보세요. 대시라는 접속사 기준은 이제 우리는 이쪽 집을 본 거고 요번에는 요쪽 집을 보자고. 요쪽 집.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한 층에 벽이 하나 세워져 있다. 벽. 같은 층에는 있으나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1호, 여기는 102호. 각자의 뼈대가 있어야겠죠. 그럼 맞아요. 똑같아요.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동사부터. 근데 뒤에를 아무리 봐도 동사로 쓰이기에 의미가 맞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일 수밖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중 하나잖아요. 그잖아요. 규칙 표현하는 동사니까. 근데 이 집에는 동사가 없네. 야, 안 되겠다. 네가 동사 해줘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이제 이 102호 집 무너져. 그쵸?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얘는 과거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수동이네, 능동이네 이런 문제는 아닌 거죠. ED가 일단 과거 분사는 아닌 거니까. 이해되시죠? 우선 얘는 동사 자리니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걸 만약 찾지 못해서 보세요. 이거를 요렇게 문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뒤 다 이게 뭐랄까 안 보고 뭐야 ING PP네. 이거 뭐 능수네. 농부가 그러면 뭐야 선별하겠지. 농부가 무슨 선별하는 거지. 이렇게 썼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왜냐면 얘가 PP로서 과거 동사 자리는 아닌 거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글쎄요.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정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능수 관계 이거는 정말 나중에 준동사의 확장형으로 나올 수 있고. 그죠? 해석에 우리가 필수로 잡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아닐 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문장 제가 몇 개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케이 능수 끝냈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죠? 제가 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딱 그날 올 때까지 영어는 그래요. 지속과 반복. 그죠? 자, 능수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뭐 주어와의 관계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어떻게 보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맞다. 타동사가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 능동인가?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감정일 때는 이제 감정은 형용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맞다. 그랬지? 그렇지 맞아. BPP하고 PP는 이런 차이가 있었지? 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또
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약속하셨죠? 이 뒤에 있는 예문들은 제가 조금 더 넣어놨거든요. 능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저 한번 독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일산청소학원 영어강사 허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